조용한 시골집의 새벽 3시. 테이블 위에는 희미한 조명 아래 출생신고서, 여권 2권,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에 유독 크게 울린다. 틱탁 틱탁. 73세 진태의 손은 천천히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잡는다.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드러나 있고 손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서류 하단에 적힌 글자는 부박진태. 그 글씨는 진태의 필체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린의 필체로 적혀 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본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듯 얕고 길다. 방 안 공기를 가르는 듯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온다. 진태는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돌린다. 울음소리는 금세 사라지지만 그의 표정엔 혼란이 남아있다. 그는 잔뜩 구겨진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깊은 숨을 쉰다. 이어서 어딘가에서 낮고 부드러운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쪽에서 린의 음성이 들린다. 아버지 서명만 하면 돼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속삭임은 다정했지만 어디인지 모르게 계산된 기색이 섞여 있다. 진태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테이블 위 펜을 들고 손가락으로 펜촉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듯 멈춰 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사인을 하지는 않는다. 출생신고서 옆에 놓인 여권을 펼쳐보니 린의 얼굴 사진과 체류 자격 결혼 이민 F-6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잠시 후 여권 속에서 이름이 지워진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진다. 진태는 종이 조각을 주워들고 확인하려 하는데 린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들리고 문틀에 그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진다. 아버지 서명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문틈 사이로 대화를 시도한다. 진태는 대답 대신 작게 숨을 내쉰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는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지고 초침 소리만 남는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내 이름 옆에 적힌 아버지라는 글씨. 그 글씨가 진실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오래된 간판과 깜빡거리는 형광등이 사무실의 분위기를 설명하듯 흔들리고 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73세 진태가 허리를 굽혀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선다. 사무실 안에는 플라스틱 의자 여러 개, 벽에 붙은 외국인 신부 상담 포스터가 빛바랜 채 걸려 있다. 책상 뒤에 앉은 중개소 직원이 밝은 척 아이고 어르신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며 일어난다. 직원은 준비해둔 두꺼운 프로필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둔다. 진태는 서류철 첫 장에 붙어있는 린의 사진을 잠시 바라본다. 사진 속 린은 정면을 보고 미소 짓고 있다. 직원이 이 아가씨는 한국어 시험도 통과했고 집안도 반듯하고 무엇보다 효심이 깊습니다라며 설명을 덧붙인다. 테이블 위에는 건강검진서, 가족관계증명 번역서, 혼인중개계약서 등이 차곡히 겹쳐 있다. 직원은 시계를 흘끗 보더니 곧 들어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고 말한다. 몇 초 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린이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안녕하세요 박진태 아버님? 하고 서투른 발음으로 말한다. 진태는 순간 당황해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예. 반갑소라고 답한다. 린은 가방에서 작은 한국어 노트를 꺼내 펼친다. 노트에는 손글씨로 저는 한국에서 가정 꾸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그녀는 적어온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한국에서 아버지랑 오래 살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직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부모님도 많이 좋아한다더군요. 효녀랍니다라고 중간중간 덧붙인다. 린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조용히 기다린다. 진태는 그 모습에서 이상한 성실함을 느끼고 테이블 위 서류를 하나씩 들춰본다. 건강검진표에는 특이사항 없음. 직원은 젊고 건강하니 아이 갖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 말에 진태는 순간 펜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쉰다. 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손을 살짝 뻗어 그의 손등 위에 올려둔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이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 마음이 더 중요해요라고 말한다. 진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며 손을 빼지 못한다. 직원은 빠르게 혼인 계약서와 결혼이민 신청 안내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둔다. 어르신, 요즘은 서둘러야 합니다.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서요. 긴 침묵. 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저 진심입니다라고 다시 말한다. 진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계약서 첫 장에 손을 올린다. 직원은 재빨리 도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는다. 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그의 행동을 지켜본다. 진태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손에 쥐고 서류 위에 올려둔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가 스친다. 그때 나는 그녀의 말이 모두 진심일 거라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도장을 찍었다. 결혼 후 한 달 소박한 시골집 마당에서 리는 작은 빨래를 널며 아버지, 여기서 오래 살아요라고 말한다. 진태는 식탁에서 따뜻한 국을 먹으며 너처럼 성실한 사람 처음 본다라고 말하고 미소 짓는다. 리는 밥그릇을 치우며 조심스럽게 근데 아버지 통장, 제가 관리하면 더 좋아요라고 꺼낸다. 진태는 아니, 그건 내가라고 말하다가 린의 부탁스러운 눈빛에 말끝을 흐린다. 린은 바로 휴대폰을 열어 해외 송금 앱을 켜고 매달 조금씩 엄마 도와줘야 해요라고 말한다. 송금 금액을 본 진태의 눈이 잠시 흔들리지만 그는 그래, 가족이니까라며 승인 버튼을 누른다. 그 순간 린은 휴대폰 알림을 보며 미묘한 표정으로 창밖을 확인한다.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지만 린의 시선은 자꾸만 문밖 쪽에 머문다. 진태는 그걸 보고 왜 자꾸 밖을 보나? 라고 묻지만 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그때는 몰랐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뭔가도 같이 닫히고 있었다는 걸. 맑은 오후 작은 지방병원 앞에 서 있는 린과 진태. 린이 병원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있다. 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 오늘 검사 별로 좋지 않대요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진태는 무슨 말이야? 어디 아픈 거요? 라며 영수증을 받지만 한국어가 복잡하게 적혀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린은 검사 결과지의 한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아기 자연 임신 힘들어요라고 말한다. 진태는 놀란 표정으로 아기라니 우리가? 하고 말을 더 잇지 못한다. 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작은 목소리로 저 아기 갖고 싶어요. 아버지랑이라고 속삭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눈은 어느 한 지점을 정확히 향하고 있다 계산된 듯 차분하다. 병원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지나간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린은 카운터에서 받은 추가 서류 한 장을 꺼낸다. 제목은 시험관 시술 안내서. 그녀는 안내서를 펴보이며 이거 하면 가능하대요. 근데 돈 조금 많이 들어요라고 말한다. 진태는 서류에 금액이 적힌 부분을 보고 숨을 들이쉰다. 104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다. 이렇게 많이 드나? 우리 형편에? 그가 머뭇거리자 린은 바로 그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 우리 아기 필요해요. 한국에서 가족돼야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병원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크게 울려 두 사람의 긴장을 더한다. 진태는 주변을 둘러본다. 다른 부부들이 아이와 함께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린은 그의 표정을 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작게 덧붙인다. 아버지, 나 혼자 한국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 같지만 어딘가 압박하는 힘이 있다. 진태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본다. 이거 꼭 해야 하는 건가? 라고 묻는다. 린은 곧바로 대답한다. 시험관 하면 빨리 돼요. 우리 빨리 가족 돼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그의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출생신고서가 연상되는 파란색 병원 봉투가 진태의 손에서 흔들린다. 진태의 눈이 흔들리고 결국 그는 짧게 얼마 필요한데? 라고 묻는다. 린은 기다렸다는 듯 접어둔 메모를 꺼내 금액과 계좌번호를 보여준다. 메모에는 깔끔한 필체로 시술 예약금이라고 적혀 있다. 진태는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린의 표정은 안도와 기대로 미묘하게 변하지만 금세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감춘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침묵 속에 걸음을 옮긴다. 카메라가 뒤에서 두 사람을 찍는다. 리는 휴대폰을 슬쩍 확인하고 빠르게 무언가 메시지를 보낸다. 진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뒤따른다. 며칠 후 저녁 해가 저물어가는 시골길. 리는 작은 숄더백을 메고 현관을 나서며 아버지, 나 병원 또 가요라고 짧게 말한다. 진태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다 말고 오늘도? 라고 묻는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닫는다. 문이 닫힘과 동시에 집안은 너무 조용해진다. 시계 초침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대비된다. 진태는 린이 떠난 뒤 무심코 식탁 유리 위에 놓인 가방의 끈 자국을 본다. 린이 급히 챙겨 나간 듯 자국이 흐트러져 있다. 그는 의자에 한참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린의 방으로 향한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향수가 남아있다. 방 안은 깔끔하지만 화장대 위에 놓인 낯선 남성용 향수 샘플 하나가 눈에 띈다. 진태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조용히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옷장 문을 열자 린의 옷 사이에 새로 산 듯한 원피스가 걸려있다. 태그가 아직 붙어있다. 그 옆 서랍에는 영수증이 몇 장 있는데 그중 하나에는 버스터미널 편도 표라고 적혀있다. 진태는 영수증을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본다. 미세한 한숨이 새어나온다. 밤이 되고 린이 집으로 돌아온다. 문을 열자마자 묘하게 정돈된 표정이다. 진태는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병원에서 뭐래? 린은 잠깐 말을 멈추고 곧바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무것도 그냥 검사요라고 답한다.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린다. 그녀는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방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진태는 주워들기 전에 망설인다. 그러나 결국 천천히 종이를 집어든다. 종이는 심하게 접힌 채고 펼치자 베트남어 필기와 함께 한국어 이름 하나가 적혀 있다. 박민호. 진태는 그 이름을 소리내지 않고 입술로만 되뇌인다. 그의 표정에 가벼운 충격이 지나간다. 화장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린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진태는 종이를 다시 접어 제자리 근처에 두고 의자에 앉는다. 린이 화장실에서 나와 아버지, 왜 그래요? 라고 묻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선은 종이 쪽지 쪽으로 잠시 향한다. 린은 짧게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내일 또 병원 가요. 아기 준비 필요해요라고 말한다. 목소리가 조금 더 조급하다. 진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방 안이 조용해진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어딘가 불편하게 달라져 있다. 그날부터였다. 린의 외출이 늘어난 것도 내 마음속 의심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것도. 다음 날 아침 린은 전날과 같은 말투로 아버지, 병원 가요. 금방 와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장도 더 진하고 옷도 새 것처럼 깔끔하다. 진태는 신발끈을 묶는 린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같이 가자. 나도 진료 다시 받아야 한다더라고 말한다. 린은 순간 멈칫한다. 아, 아버지는 집에서 쉬어요. 나 혼자 가도 돼요. 그녀는 평소보다 급히 문을 나서고 마당에서 구두 굽소리가 빠르게 멀어진다. 진태는 린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 천천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간다. 걸음은 느리지만 방향은 정확히 버스 정류장이다. 린은 정류장 울타리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멀리서 바라본 그녀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예민하고 초조하다. 잠시 후 한 젊은 남자가 린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후드를 눌러쓴 채 린에게 작은 쇼핑백을 건넨다. 린은 쇼핑백을 재빨리 확인하고 들뜬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남자가 린의 손등을 자연스럽게 쥔다. 진태는 버스 정류장 뒤편 등나무 아래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본다. 손이 떨리고 돌담을 짚고 있는 손끝에 힘이 들어간다. 남자가 웃으며 말한다. 내일은 꼭 와. 일정 늦으면 서류 못 내. 린은 한국말로 조용히 대답한다. 알겠어.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의 대화는 짧지만 익숙했다. 친근함이 감춰지지 않았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고 남자가 먼저 올라탄다.
린은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몸짓을 한다. 그 순간 린의 시선이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진태와 마주친다. 린은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고 가방을 움켜쥔 채 얼어붙는다. 진태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다. 몇 초의 정적 후 린은 아무 일 없는 듯 버스에 올라탄다. 버스 문이 닫히며 칙하는 소리가 길게 울린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고 창문 너머로 린과 남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둘은 멀리 떨어져 앉아있지만 린이 남자의 눈치를 보는 표정이 분명하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바람과 손을 허공에 뻗다 멈춘 채 서 있는 진태뿐이다. 진태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낸다. 종이에는 어젯밤 확인했던 이름이 적혀 있다. 박민호. 그리고 낮게 속삭인다. 저 남자 민호인가? 종이 쪽지가 땀에 젖어 구겨지기 시작한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걸. 저녁 시간대 린이 씻으러 목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걸린다. 진태는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화면만 환하게 깜빡이는 정적이 감돌며 그의 시선은 린의 방으로 향한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를 걸어가고 린의 방 앞에서 몇 초간 멈춰 숨을 가다듬는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린다.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리자 린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린다. 방 안은 정리돼 있지만 묘한 어색함이 남아있다. 진태는 책상 위에 작은 서랍으로 다가간다. 손을 올려놓은 채 한 번 더 욕실 쪽을 확인한다. 물소리는 여전히 계속된다. 그는 서랍을 천천히 열어본다. 안쪽에서 여권 케이스, 종이 봉투, 메모지 묶음이 나온다. 그중 찢어진 종이가 삐죽 튀어나온 파란색 파일이 눈에 띈다. 진태는 그 파일을 꺼내 천천히 펼친다. 가장 앞장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서 F-6, F-5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영주권 신청이라는 굵은 글씨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다. 페이지를 넘기자 신청인의 이름 아래 작게 다른 이름이 덧붙여 써 있다. 보증인 박민호. 진태의 손이 그 부분에서 멈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종이를 꾹 누른다. 또 다른 서류를 펼치자 이번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진료비 신청서가 나온다. 항목 중 보조 생식 시술 동의서가 낯익다. 하지만 신청인은 린, 그리고 공동 서명자 칸에는 진태의 이름이 아닌 박민호가 적혀 있다. 진태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 멈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린다. 그 아래 서류를 넘기면 린과 박민호가 함께 찍힌 증명사진 크기의 소형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다. 두 사람은 어깨가 스칠 듯 가까이 서 있다. 린의 표정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진태와 찍은 사진에서는 없던 표정이었다. 그 순간 욕실에 물 흐르는 소리가 멈춘다. 딸깍. 수건으로 물기를 털어내는 작은 소리까지 들려온다. 진태는 급하게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하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종이가 자꾸 걸린다. 그는 여권 케이스와 파란 파일을 다시 서랍에 밀어넣고 서랍을 닫는 순간 손잡이가 딸칵 크게 소리를 내버린다. 밖에서 린의 발소리가 느리게 복도로 다가온다. 진태는 방 가운데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는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불 위에 앉아있는 척한다. 표정은 고요하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초점이 없다. 문이 조금 열리고 린이 얼굴을 내민다. 아버지 방에 왜 있어요? 진태는 짧게 대답한다. 그냥 네 방 정리 좀 해주려고. 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는다. 그러나 서랍 쪽은 확인하지 않는다.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말한다. 아버지 내일 또 병원 가야 해요. 준비해야 해요. 진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지만 시선은 린이 아니라 서랍 있는 방향을 향해 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밥솥에 뜨거운 증기가 천천히 올라오고 린은 반찬을 하나씩 차리며 평소처럼 아버지, 밥 드세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태는 식탁에 앉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린의 맞은편에 서서 그녀의 손 움직임만 바라본다. 수저가 그릇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린다.
린은 그 소리에 놀라 잠깐 손을 멈춘다. 진태는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연다. 린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린은 즉시 눈을 피하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오해예요 라며 웃어보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진다. 진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는다. 손등의 떨림이 화면에 고스란히 잡힌다. 어제 너 어디 갔었어? 그의 질문은 짧고 단단하다. 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병원 갔다니까요 라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떨린다. 진태는 가방에서 찢어진 신청서 한 조각을 꺼내 테이블에 올린다. 박민호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었다. 린의 손이 순간적으로 굳는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종이로 향한다. 이거 왜 내 방에서 나왔을까? 진태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내려앉는다. 린은 숨을 한 번 삼키고 급하게 말한다. 그거 그냥 서류 작성 도와준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한국어 어려워서. 진태는 즉시 되묻는다. 그 사람이랑 사진도 찍었지? 린은 잠시 침묵한다. 손가락 끝이 식탁 아래에서 떨어질 듯 떨린다. 욕실에서 물 떨어지는 작은 소리가 들리고 그 정적이 오히려 대면의 긴장감을 더 키운다. 진태는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 사람 누구냐고 묻고 있잖아. 린은 결국 의자에 앉으며 숨을 내쉰다. 아버지, 제 상황 몰라서 그래요. 저도 한국에 혼자예요. 그녀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인다. 그 사람은 그냥 도와준 사람이에요. 집도 없고 자리도 없어서 서로 조금씩 도와준 거예요. 진태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은 의심에 빠진 표정을 짓는다. 서로 도와? 뭘 도와준다는 건데? 린은 대답 대신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떨군다. 긴 정적이 흐르고 소리는 그녀의 어지럽게 빠른 숨밖에 없다. 진태는 결심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린, 솔직하게만 말해. 그 남자 너한테 뭐야? 린은 끝내 진태의 눈을 보지 못한다.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쥐며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지금 말하면 아버지 떠날까봐 무서워요. 진태의 눈가가 아주 작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날 나는 진실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니었다. 이미 진실은 내 마음속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늦은 밤 11시. 집안은 불이 꺼져 있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거실을 희미하게 비춘다. 진태는 소파에 앉아 잠들지 못한 채 시계를 바라본다. 린은 방 안에서 전화를 받는 듯한 목소리를 죽이며 베트남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과 그림자가 흔들린다. 베트남어로 빠르게 이어지는 말들. 진태는 뜻을 모르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가볍다는 걸 느낀다. 문틈으로 린의 그림자가 움직였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진다. 진태는 조용히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든다. 종이 상단엔 병원 로고, 하단에는 굵게 적힌 문구. 난임 판정 사유 남성 측 요인 없음. 그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숨을 거칠게 들이쉰다. 화면이 종이를 클로즈업한다. 남성 측 요인 없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 잠시 후 린의 방문이 조금 열리고 그녀가 얼굴을 내민다. 아버지, 왜 앉아요? 표정이 다소 당황해 보인다. 진태는 대답 대신 종이를 손에 든 채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간다. 린은 종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는다. 이게 뭐야? 진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다. 린은 당황해 종이를 빼앗으려 하지만 진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난다. 왜 숨겼어? 왜 이런 걸 나 몰래 갖고 있었어? 린은 손가락을 비틀며 벽을 등지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설명할게요. 병원이 잘못. 그러다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피한다. 진태는 날카롭게 묻는다. 그 남자, 그 사람은 왜 네 병원 서류에 이름이 들어가 있던 거야? 린은 말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인다. 대신 방 안에서 울린 휴대폰 진동이 두 사람의 시선을 끈다. 린이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휴대폰을 들려 했지만 진태가 더 빨리 다가가 화면을 확인한다. 화면에는 단순한 메시지. 내일은 꼭 와. 같이 준비해야 해. 박민호.
아래에는 이모티콘 하나가 덧붙어 있다. 너무 친근해서 더 아프다. 진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린을 바라본다. 말은 없지만 그의 눈동자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 린은 그제야 무릎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는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 미안해요라고 은조린다. 진태는 오래된 책장에 손을 올려 몸을 지탱하며 깊게 숨을 들이쉰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나온다. 내가 왜였지? 린은 울먹이며 아버지, 나 그냥 한국에서 살아야 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말끝이 흐려지고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못한다. 아주 긴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시청자는 모든 답을 이미 알아버린다. 그날 밤 나는 진실을 들은 게 아니다. 진실을 본 것이다. 말보다 행동과 서류가 먼저 말해버렸다. 새벽 4시 20분. 창밖은 푸른 안개가 끼고 바람 한 줄기조차 없는 조용한 새벽. 진태는 작은 스탠드 한 개만 켜둔 채 테이블 앞에 앉아 밤새 잠들지 못하고 앉아있다. 테이블 위에는 린 박민호 이름이 함께 적힌 서류들, 시험관 시술 동의서, 린이 과거에 써준 메모 좋은 아내 될게요. 그리고 어젯밤 진태가 들고 다 만든 이별 편지까지 흩어져 있다. 진태는 그 편지를 들었다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 내려놓는다. 말없이 아주 오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린다. 린이 문틈으로 새벽 불빛을 보며 나온다. 아버지 아직도 못 주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하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또 다른 감정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음색이다. 진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한다. 린, 너 오늘 나갈 거지? 그 사람 만나러. 린의 표정이 순간 굳고 손이 가슴 위로 올라온다. 아버지 듣게 된 거예요? 진태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다. 응. 이제 다 알았다. 린은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얼굴을 감춘 채 의자에 조용히 앉는다. 아버지, 나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한다. 민호 그 사람 제 남편이었어요. 진태는 아무 말이 없다. 하지만 눈빛은 충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린은 자책하듯 계속 말한다. 우리는 한국에 오려고 계획했어요. 근데 남편의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신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어서 거의 속삭이듯 이어진다. 처음엔 계획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진태는 손을 떨며 종이 하나를 들어 보인다. 그럼 이 아이 이건? 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아이 아니에요. 아버지 몸 상태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더 숨길 수 없었어요. 진태의 손에서 그 서류가 떨어져 바닥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간다. 방 안은 10초 가까이 완전히 정적이다. 린이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잇는다. 저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우리 둘 다 살기 위해서. 진태의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진태는 의외로 담담하게 입을 연다. 린, 이 집에 온 이유 그건 이해해. 근데 왜 마지막까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린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아버지, 나 아버지가 너무 따뜻해서. 진짜로. 아버지를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진태의 눈이 조금 흔들린다.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무너짐의 흔들림이다. 린은 한 걸음 다가와 두 손을 모아 말한다. 아버지, 나 여기서 나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태는 손을 살짝 들어 그녀를 멈춘다. 잠깐. 린이 놀라 멈춰선다. 그의 표정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다. 진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을 꺼낸다. 린. 아이 그 아이. 린은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본다. 눈물이 떨어질 듯한 표정. 진태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그녀 앞에 선다. 그리고 말한다. 그 아이 내가 키운다면? 널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위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삶일지도 몰라서. 린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입술이 떨리고 숨소리가 흔들린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진태는 조용히 웃는다.
사람은 늦게라도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더라. 그리고 덧붙인다. 그게 널 위한 선택인지 날 위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린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떨어진다. 그녀는 입을 가리며 울음을 참고 서 있다. 진태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넌 선택해. 떠날 거면 떠나고, 남을 거면 그동안 숨긴 거 다 내려놓고 같이 살자. 린은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저 남고 싶어요. 그날 새벽 나는 사랑도 배신도 아닌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을 데려왔다. 린의 조용한 울음소리만 아주 멀리서 들린다.